이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Scalable Model Compression by Entropy Penalized Reparameterization 이라는 논문인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CLR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말 그대로 모델을 컴프레션하는 논문이에요. 모델을 압축한다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래서 모델 컴프레션 하면은 실제로 구글에도 이렇게 모델 컴프레션이라고 쳐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루닝이라고 하고요. 모델 프루닝. 그리고 얘는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모델 자체 사이즈를 가볍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산량이 줄어든다거나 모델 자체가 그냥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 컴프레션은 제가 이제 이전까지도 계속 몇 번 발표를 드렸던 내용이 이미지 컴프레션, 비디오 컴프레션 뭐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델 파라미터를 엔트로피 모델을 따라서 압축을 해보자라는 이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돌렸던 모델 파라미터를 그냥 제가 캡처해서 여기 가져온 건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에폭마다 모든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용량이 다 똑같죠. 모델 파라미터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웬만하면 용량이 다 똑같아요. 왜 용량이 똑같냐면은 파라미터 개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모든 파라미터가 모든 파라미터에 지금 똑같은 비트가 할당되고 있으니까 파라미터의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똑같은 거죠. 이러면은 이제 이미지로 따지면은 사실 모든 파라미터의 24비트를 다, 그러니까 모든 픽셀의 24비트를 다 할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32비트짜리 이렇게 플로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컨볼루션 커널이라고 할까요? 이 커널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심볼로 나타내면은 2비트만으로 이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의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여기 용량이 계속 바뀌겠죠. 예를 들면은 모든 파라미터가 다 뭐 0.5다. 그러면은 이 0.5라는 숫자를 모든 파라미터에 다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모델 구조만 딱 있고 이 파라미터들이 전부 0.5입니다라고만 얘기를 어딘가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용량을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리를 이용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압축을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저장 방식은 압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압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이 커지고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막 여러 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되게 용량도 많이 차지하겠죠. 각 서버에서. 그래서 여러모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뭐 좀 플로팅 포인트를 많이 지원하지 않는 엣지 디바이스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이런 모델 파라미터 밸류 자체를 퀀타이제이션하는 이제 내용들은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거를 좀 더 정보 이론적으로 잘 접근해가지고 엔트로피를 줄이자라는 내용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컴프레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논문 지난번에 제가 395번째인가 발표했던 이미지 컴프레션 논문의 저자진들이 또 이제 그 대거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써 있는 논문이라서 접근 방식이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잠깐 좀 짧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95번째에 소개드렸던 이미지 컴프레션은 이제 그 어떤 이미지를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짧은 0과 1의 조합으로 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이제 통용되었던 방법이 지금까지 JPEG이라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JPEG도 결국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려면은 0과 1로 나타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밸류들을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 1, 2, 3, 4, 5 막 이렇게 일씩 차이 나는 정수로 표현을 했던 애들을 0, 2, 4, 뭐 1은 2로 표현하고 3은 4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표현하는 심볼의 개수 자체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비트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퀀타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퀀타이제이션을 어느 스페이스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컴프레션에서 이제 JPEG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이제 8x8 이런 블록으로 잘라서 각 블록을 DCT를 해요.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보내고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경우에 제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덜 손상되면서 비트는 많이 줄일 수 있더라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을 많이 써왔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395번째 논문에서 소개드렸던 내용은 이걸 딥러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압축을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스페이스로 트랜스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이미지 요 픽셀 그 도메인에서 퀀타이제이션을 바로 때려버리면은 눈에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해도 괜찮을 만한 어떤 도메인으로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거기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압축하고 다시 이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압축했던 걸 풀고 다시 이미지로 인버스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단계인데 이 트랜스폼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옵티마이즈 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DCT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냥 시그널 프로세싱을 좀 잘하는 연구자들이 이 DCT 도메인에서 무언가 그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더 좋겠다라는 그냥 어떤 프라이어 때문에 이 DCT 도메인에서 퀀타이제이션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옵티멀한 도메인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가장 이 이미지가 손상이 덜 되면서 비트 수는 많이 줄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도메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옵티마이즈 하면은 성능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를 그 어떤 Y라는 도메인으로 보내 가지고 이 Y 도메인에서 다시 이미지 도메인으로 복원했을 때 이 둘 간의 차이 또는 뭐 여기 지금 이 왼쪽에 G라는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VGG 같은 걸로 뭐 퍼세션 로스 뭐 이런 거를 썼을 때이니까 이건 일단 차치하고 일단 이 얘가 복원이 잘 되는가에 대한 로스가 이제 디스토션 로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메인으로 보냈을 때 얘를 퀀타이제이션을 해보니까 비트 수가 얼마나 줄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레이트 로스가 되는데 이 둘 사이에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토션을 많이 잘 원본이랑 똑같이 복원하도록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이 비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비트 수를 많이 줄이고 싶으면은 복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로스를 이렇게 같이 딱 붙여가지고 경쟁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 값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 모델의 어떤 그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이 비트를 많이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복원이 잘 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냐.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 람다라는 그 파라미터를 도입을 한 거고 아무튼 요 로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토션 로스는 간단해요. 사실 MSE를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레이트 로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이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 논문들에서 초창기에 많이 연구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디스토션 로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MSE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트 로스를 이거는 이제 그 395번째 PR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 얘 어떤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Y 도메인으로 보내서 압축했을 때 이 정보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레이트 로스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퀀타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 히스토그램도 그려야 되고 하는 과정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게 된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 논문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퀀타이제이션 문제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4.5를 뭐 5로 바꾸고 이렇게 3.1이면은 뭐 3으로 바꾸고 이렇게 반올림을 하는 과정이 될 텐데 이 과정을 얘네는 노이즈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0.5가 더해졌고 여기서는 0.1이 빼졌죠. 그러니까 어떤 밸류가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수가 되는 과정을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오토인코더를 학습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유니폼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죠. 이게 마치 VA 학습하는 거랑 비슷하죠. 사실 VA도 똑같이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데 중간에 어떤 벡터에다가 노이즈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VA 학습할 때처럼 이 노이즈를 더해주니까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효과가 해결이 됐더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이 이제 노이즈를 더한 결과의 어떤 압축 대상을 이제 이 압축 대상이 그 이미지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제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얻어야 돼요. 이 틸다에 따라서 뭐 여기가 이만큼 뭐 높고 여기는 많이 등장하지 않다더라 하는 이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얻어야지 전체적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디스트리뷰션 얘를 그냥 딥뉴럴넷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스칼라 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스칼라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정말 간단한 뭐 MLP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딥뉴럴넷을 학습을 그냥 시키는 거죠 따로. 그래서 약간 보조 네트워크라고 해서 억실러리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그냥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 어떤 이 대상을 압축을 했을 때 이 비트 수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이것도 그냥 뉴럴넷이 예측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냥 간단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차피 이미지 컴프레션의 내용이니까 이 정도쯤에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컴프레션을 할 때 이미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를 압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딥러닝을 통해 이미지를 압축할 때 일단 그 이 트레이드 오프가 중요하다. 그래서 로스는 이 디스토션 이미지가 얼마나 잘 복원되는지 플러스 이제 R 플러스 람다 D로 보통 하는데 이 이제 디스토션 이미지가 얼마나 잘 복원되느냐 그리고 이미지가 얼마나 작게 압축되느냐 이 두 가지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춰 가지고 로스 펑션을 만드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디스토션은 해결이 됐는데 이 레이트 로스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트릭들을 쓴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컴프레션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게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 논문이었고 이 저자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또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2년 뒤에 이 모델도 컴프레션 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지도 컴프레션 했으니까 사실 이 방법이 그냥 이 디스토션만 이미지에 해당하지 이 레이트를 줄이자라고 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이미지가 아니어도 어디든 활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그냥 다른 애들을 압축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 컴프레션에 대한 연구를 얘네가 한 거고 그래서 대상 모델은 이제 기본적인 뒤에서 이제 실험에서도 보시겠지만 그냥 레즈넷이나 이런 클래시파이어 모델 간단한 이제 클래시파이어 모델들의 어떤 모델 파라미터들을 잘 압축해가지고 그 압축한 파라미터를 저장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이제 적은 용량으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학습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팅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에요. 얘는 데이터셋이 뭐 이제 그 인풋이랑 뭐 라벨이 되겠죠. 인풋이랑 라벨을 가지고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갖춰져 있을 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요 로스만 고려를 하면 됐었어요. 이 로스만 고려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 이 로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서 디스토션 로스에 해당하는 거죠. 이 모델의 성능이 원래처럼 잘 나와야 된다라는 로스인데, 이 레이트 로스를 같이 정리해줘 가지고 뒤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파라미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 그냥 모델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파라미터들 자체를 퀀타이제이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첫 장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뭐 그냥 이 파라미터들이 그냥 딱 정수값을 갖도록 뭐 1, 2, 3, 4 뭐 이런 값들을 갖도록 이 파라미터들의 자체를 그냥 퀀타이제이션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JPEG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파라미터를 직접 퀀타이제이션 해버리면은 성능의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들을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네는 이제 리퍼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법을 써요. 원래는 이제 이 세타라는 셋, 얘가 이제 이 모델의 원래 파라미터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원래 파라미터들, 이제 웨이트랑 바이어스죠.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이제 원래 파라미터들의 셋을 세타라고 했을 때 어떤 파이라는 셋을 정의를 해서 이 파이에는 이 틸다가 붙은 애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함수를 얘네가 이제 우리가 학습시켜야 되는 어떤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제 디코더라고 부를 건데, 그래서 이 디코더를 통해서 이 파이에 들어가 있는 파이셋에 있는 애들이 디코더를 통해서 나온 어떤 대상을 우린 웨이트로 쓰자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학습 대상은 이제 이 디코더에 여기에 있는 이 디코더들의 파라미터랑 이 얘네들을 뭐 코드북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VQVA처럼 진짜 프리디파인드 된 어떤 그 트레이너블한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랑 이 디코더의 학습을 통해서 이 W 틸다를 이 디코더에다가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만족하는 파라미터가 나오게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방법이 특이하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모델 파라미터를 직접 업데이트해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 파라미터를 아웃풋으로 내는 디코더를 학습을 하고 그 인풋도 학습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어떤 재료가 되는 애들을 디코더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아웃풋으로 내서 쓸 건데,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애는 이 재료가 되는 인풋들의 내용과 이제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로스랑 아까 전에 이제 이미지 컴프레션에서 다뤘었던 이 레이트 로스를 이제 뭐 같이 균형 있게 잘 학습을 시키면은 되지 않을까가 얘네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 디코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디코더는 심지어 리니어 모델로 얘네는 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컨볼루션 파라미터다. 그러면은 이 W가 이제 HWIO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4차원 텐서가 될 텐데 HW는 뭐 3x 3이겠죠. 보통은 뭐 3x 3에서 3x 3이나 5x 5 뭐 이런 애들이 될 거고, IO는 각 이제 그 레이어의 채널,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즈를 가지는 어떤 이제 파라미터를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이 인풋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이 인풋에다가 어떤 그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리니어 이제 연산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끔 그냥 정말 리니어 모델을 디코더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어스도 마찬가지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웨이트가 컨볼루션 때처럼 그렇게 복잡한 모양을 띠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거는 여러 번 이런저런 이제 모델을 여러 이런저런 전략을 얘네가 실험을 해보고 이게 제일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은데 H랑 W에 대해서는 마치 이 배치 사이즈 마냥 이제 공통된 이 F를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 I랑 O에 대해서만 이제 다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렇게, 아이고, 이제 웨이트가 3 바이 3이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뭐 곱하기 n개 있을 텐데 얘네들에 대해서는 연산을 하는데 이 연산을 이 다른 위치에 대해서 똑같은 공통된 연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처럼 취급을 하고 이 뒤에 I랑 O에 대해서만 연산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요 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웨이트 자체가 그냥 2차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치에 대해서 그냥 동일한 연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칼라를 더하고 스칼라를 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설계를 했다라는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제가 수식만 띡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냥 이 이제 이 파이 있죠. 그러니까 W 틸다랑 뭐 B 틸다들이 있는 얘네들을 그냥 그 인풋으로 하고 아웃풋으로 프로버빌리티를 뱉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요. 얘가 이제 프로버빌리티 모델이 되겠죠. 이제 얘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 파라미터들이 몇 비트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또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 때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로스랑 이 정보량에 대한 엔트로피 로스를 같이 이제 람다를 또 곱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람다 값에 대해서 람다가 커질수록 여기서는 람다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람다가 커질수록 압축이 많이 되면서 이 어큐러시가 좀 떨어질 거고요. 그 람다가 작아질수록 이 어큐러시는 올라가면서 압축은 덜 되겠죠. 뭐 이런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이 W 틸다랑 B 틸다를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얘네를 그냥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미분이 불가능해지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그냥 n을 더해가지고 이 파이가 그냥 W 틸다나 B 틸다를 통틀어서 그 지금 부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냥 여기다가 유니폼 노이즈를 똑같이 더해줘요. 그래서 더해준 다음에 그냥 이 레이트 로스를 재면은 끝난다. 이미지 컴프레션 할 때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아까 들으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렇게 디코더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이제 어디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디코더도 같이 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로 만들어서 얘네의 용량을 줄인 것까지는 좋아요. 파라미터를 이제 얘네 엔트로피를 줄여가지고 얘네를 적은 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 거는 너무 좋은데 얘네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W랑 B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딜 가든 이 디코더를 같이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서 용량 줄여놓은 거 다 깎아먹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기껏 용량 줄여놨더니 여기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들의 용량이 이제 방해를 하면은 용량 때문에 다시 전체 비트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얘네는 압축도 못 해요. 얘네를 압축하려면은 딜레마가 발생하잖아요. 얘네를 압축하려면 또 얘네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또 디코딩하는 무언가 뭐막 W 틸다 틸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학습을 해야 되고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니까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들은 압축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가볍게 설계를 한 것도 이것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를 이제 또 그 스케일링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이 디코더를 모든 W에 대해서 이건 뭐 덴스니까 뭐 컨볼루션을 예를 들면은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똑같은 디코더를 공통적으로 쓰면은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는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대신 이 디코더를 통해서 얻은 이 W들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람다를 조절하면은 모델의 성능을 우선시할지 아니면은 비트를 많이 줄이는 걸 우선시할지 이걸 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람다뿐만이 아니라 이 모델의 성능과 비트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이 압축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얘네를 다 공통으로 쉐어하게끔 설계를 하면은 이 디코더의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비트는 줄일 수 있어도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 이 디코더를 다 제각각을 쓰게 되면은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은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제각각이니까 딱 요 W1에 맞는 학습이 될 거고 W2에 맞는 학습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W1, W2 각각을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디코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모델 자체의 성능이 올라갈 거고 대신 이 디코더 자체의 파라미터가 올라가니까 비트 수는 올라가겠죠. 모델 자체의 용량은. 그래서 그런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여기서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얘네는 이제 학습을 이제 좀 실험 대상을 이런 애들 대상으로 했어요. 뭐 르넷처럼 이제 간단한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VGG, 레즈넷 이 정도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일단 이 르넷은 엠리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 이제 이 뭐야 VGG랑 레즈넷 같은 경우는 10파텐 해가지고 학습을 했고 이제 레즈넷 이 18부터는 이제 이미지넷을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에러가 점점 모델이 좋아질수록 지금 에러가 막 올라가는데 저도 처음에 보고 놀랐는데 지금 테스트 셋이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모델 압축을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메가바이트급이죠. 대부분 파라미터들이 르네처럼 가벼운 애들도 메가바이트급인데 이제 우리가 얘를 압축을 하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킬로바이트 수준으로 이제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 몇 배 줄일 수 있냐? 이 용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일 수 있어요. 124배 줄였고요, 여기는. 606배를 줄이고 막 590배를 줄이고 어마어마하게 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요즘 정말 모델 사이즈 큰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렇고 이제 에러가 그럼 얼마나 이제 올라가느냐를 봤을 때 탑원 에러만 쟀을 때 이제 1.6에서 1.9 이 정도면 사실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제 25에서 26, 1% 포인트가 올라간 거잖아요. 1% 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래서 에러 레이스는 정말 그대로 유지를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더라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지나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모델을 압축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그냥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그냥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가 그 이제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험을 해본 건데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내용을 소개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평가를 할 때 가로축은 BPP 픽셀당 그러니까 총 비트 수를 픽셀 수로 나눈 값이랑 여기는 이제 PSNR 해가지고 막 요런 RD 커브라고 하는데 이런 커브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랑 이 모델 이제 사이즈를 바이트로 나타냈을 때를 가지고 이제 이런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모델 성능은 좀 양보하더라도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모델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 모델 이제 성능이 좀 많이 잘 보관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쯤에 있는 애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모델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가볍게 들고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분야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길지 않았지만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